그러면 책 대화라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 대화는 4명이 모임을 꾸려가지고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내용을 A4 10쪽으로 정리해서 내게 저는 합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10쪽이고요. 중학생은 5쪽만 해도 됩니다. 처음에 10쪽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책 읽고 한 번씩 돌아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2번만 의견을 얘기하면 벌써 A4 반쪽이 됩니다. 얘기거리 하나 찾아서 한 번씩 돌아서 얘기하고 그걸 다 적어보면 은근히 분량이 휙휙휙 찹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 3-4시간 찻집에 만나서 이렇게 아니면 학교 끝나고 빈 교실 남아서 대화를 나누고 그걸 다 녹취한 걸 풀으면 20-30쪽이 됩니다. 이거를 10쪽으로 줄이는 게 어렵지 분량을 만드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의미는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서평을 쓰는 건 개인의 의미 생성 과정입니다. 개인이 책을 읽고 책의 저자, 책의 내용과 이렇게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책을 읽으면서 만드는 의미 구성은 그 개인의 살아온 삶의 경험, 개인의 현재 삶을 사는 태도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의미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미 구성과 다른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낸 의미 구성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의미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 책대화 활동인데요. 이거를 하면 학생이 자기를 다른 시선으로 나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자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내 마음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내 머리 위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나를 점검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자기 점검 과정이 독서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책을 읽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 사람이 적당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 교사로서. 좋은 책을 읽고 이런 생각밖에 못하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4명이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넷이 모이잖아요.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주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 다른 친구는 나는 있는 줄도 모르는 또 다른 면에 주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갖는 좀 아이들에게 경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찬반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찬성과 반대 말고 현실을 살아가면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많은 의견과 많은 견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해석의 다양성과 좀 풍부해지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고의 풍부함 이런 것이 구현이 됩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4명씩 학생들이 모이게 하고요. 저는 수업할 때 그래서 홀수 다 뒤로 가, 짝수 다 앞으로 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짝수는 저쪽으로 가, 홀수는 이쪽으로 와 해서 애들을 흩어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알아서 마음에 드는 친구들끼리 4명씩 모이라고 해요. 모여서 오면 한 자리씩 잡아서 앉혀줍니다. 4씩. 그러면 그렇게 모둠을 나눈 다음에요. 제가 저자를 15명 정도 알려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15명의 저자를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게 해요. 전화기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 찾아보고 검색하면 저자에 대한 이런저런 책과 이제 소개글이 나오잖아요. 감상문과.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저자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럼 그 저자가 쓴 책을 알아서 학생들이 사는 겁니다. 저는 저자를 알려주고 책은 학생들이 고릅니다. 뭘 학생들 보고 어떤 책 골랐는지 제가 한번 보긴 합니다. 야, 그 책은 이 저자가 니네가 감당이 안 돼. 그 책은 책을 잘 골랐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가끔 훌륭한 저자도 이상한 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우리가 안 읽었어도 보면 느낌이 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정하면 그 책을 한 권씩 학생들이 사가지고 그걸 와서 읽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려면 몰아쳐서 하려면 4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는 내리책을 읽고요. 3번째 주엔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4번째 주엔 글을 적고 5번째 주에는 제가 이제 고쳐주고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리면 이 수업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시험때가 다가오면 저는 2시간에 가르쳐야 될 걸 1시간에 가르치는 초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3, 4월에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둡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5월달 한 달을 빼가지고 이 수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편안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보통 중간고사 끝나면 한 주는 그냥 쉬어줍니다. 시험 문제 맞춰 적당히 이렇게 좀 쉽니다. 보통 우리가 채점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보통 학교 행사가 몰아쳐가지고 한 주를 또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갑니다. 휴일도 많고. 그래서 5월달은 보통 수업을 2주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왕 2주밖에 못할 거 좀 더 과감하게 해가지고 딱 4주나 5주를 빼면 이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일주일에 1시간씩 책을 읽는 겁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 책을 읽으면 3월과 4월 2달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또 일주일에 1시간씩 5월달 내내 그리고 6월달 내내 이 활동을 진행 2달 동안 하면 또 책 대화를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한 권을 읽고 같이 대화하는 걸 한 번 하는 방법. 또는 한 달을 통으로 빼서 2주는 내리책을 읽고 3번째 주 대화하고 4번째 주 기록하고 5번째 주 교사가 고쳐주는 이렇게 한 달을 통째로 빼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여기에서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명이 모였잖아요. 네. 4명이 각각 자기 역할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제가 줬더니 열심히 하는 애가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애는 자기만 했다고 화를 내고요.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면담을 했더니 제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구나, 인간 세상이. 그리고 각각의 열심히 한 애도 공동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거저한 애도 공동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활동이 인성교육엔 실패했구나, 정서교육엔 이렇게 제가 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각각 역할을 줘야 되더라고요. 4명의 학생이 어떻게 역할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 친구는 기록입니다. 얘는 대화하는 내용을 손으로 줄기차게 쓰는 애입니다. 두 번째 애는 워드입니다. 대화한 내용을 대화하는 순간 손으로 쓰면 열의 20%밖에 기록을 못합니다. 80%는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워드는 요즘 전화기가 좋으니까 녹음을 해놓고 학생이 손으로 쓴 걸 넘겨받고 이걸 들으면서 타이핑하는 애가 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입니다. 4명 정도 모이면 1명 정도는 보통 숙제를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내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얘한테 중요한 역할을 주면 모두 얘를 챙기느라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체제 내에 사진을 신나게 찍으면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 하나 둬야 되고요. 마지막은 편집입니다. 4번째 친구는. 편집은 워드가 타이핑한 파일을 받아서 제목을 뽑고 소제목을 잡고요. 선생님, 대화한 내용을 글로 옮기면 되게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이 군더더기를 다 잘라야 됩니다.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솜사탕 비유를 듭니다. 설탕 한 숟갈을 넣으면 솜사탕이 이만해진다. 이걸 꽉 누르면 주먹만해진다. 이렇게 눌러야 읽을 수 있다.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또 영화 감독 비유를 듭니다. 영화 우리가 2시간짜리를 보지만 영화 2시간짜리 찍을 때 2시간만 찍는 게 아니라 며칠 분량을 찍을 것이다. 그럼 몇십 시간을 찍어놓고 그걸 계속 가위질을 하면서 2시간짜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보는 거다. 그렇처럼 너희들이 세 번 이상 만나라고 그러거든요. 3번 정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다 글로 옮기면 너무 지루하다, 양이 많고. 그러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위질하고 쫙 눌러가지고 읽을 수 있게 재밌게 흐름을 잡아라. 소제목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역할, 영화 감독과 같은 역할이 편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4명이 있는데요. 각각 자기 역할이 있고 하나라도 놀면 모임이 안 돌아갑니다. 손으로 써야 되고 넘겨주면 워드로 쳐야 되고 얘는 좀 놀아도 됩니다. 사실 적당히 이렇게 나중에 연출해서 찍어도 되고 편집은 좀 실력 있는 아이가 이제 잡아야겠죠. 요 역할을 잡아주니까 요게 돌아갔습니다. 요 구성을 얻기까지 제가 한 몇 년 약간 쓴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동활동이나 모둠활동으로 과제를 내면 학생들이 되게 분란이 많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역할을 주지 않고 시켰을 때 그 분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무실에서 어떤 선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잠깐 팀을 꾸렸을 때도 역할 배분이 명확하지 않고 남기면 같이 야근을 하더라도 일이 없는 사람도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자꾸 남게 하니까
난 뭐야 하는 생각이 편한 게 아니라 되게 마음이 힘들듯이 되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끼리도 서로 일을 하면서 네가 있어야 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생님 가르칠 때는 물음을 만들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물음, 이야기거리, 물음, 궁금한 점, 논제 이런 표현보다는 물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아이들이 제일 쉬워했습니다. 일단 많이 안 듣던 말인데 쉬운 말이 있고 이래서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마다 30개씩 만들려고 합니다. 좀 과한 요구지만 30개씩 만들면 애들이 어거지로 온갖 걸 다 만듭니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냅니다, 저한테. 그럼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왜 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잡아라. 왜 이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봐라. 그러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묻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글이거나 아니면 교과서 바깥에 있는 글을 한 20쪽 정도 되는 걸 인쇄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인쇄해 와서 그걸 나눠주고 1시간 읽습니다. 교사가 생각할 문제를 4가지 정도 내서 학생들한테 풀고 대화하게 하고 교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어떻게 글을 읽고 문제를 내는지 시범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학생들의 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춘향전을 이 교재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건축에 대한 글이거나 자연과학에 대한 글도 다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룡이와 춘향이가 만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사랑과 노래가 사실은 이 성관계하는 그 노래입니다. 얼마 만에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생각 문제로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 안 나와 애들이 막 이러면 나와 줄거리 잘 봐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낮에 만나서 그날 밤에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그때 몽룡이의 심리는 무엇인가? 몽룡의 마음은 뭔가? 춘향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제 물음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쑥쿵쑥쿵을 제가 좀 힌트를 주면 찾아냅니다. 몽룡이는 그 당시 신부는 재수생이었잖아요. 대입 준비생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좀 있는 집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쁜 여자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들이대고 뭐 이런 남자였던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낮에 갔다가 실패하고 저녁 때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여자 집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 여자 춘향의 엄마인 월매한테 걸립니다. 거기도 담장 옆에 시꺼먼 거 뭐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저는 사또집 아들 몽룡인데요. 낮에 아주머니네 집 따님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룻밤 자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춘향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저는 동의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어보면 딸 낮에 사또집 아들 몽룡이 널 보고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 자러 왔단다. 그러자 춘향이가 결혼 승낙 나중에 이게 정부인으로 맡겠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정부인으로 맡겠다는 확인서를 이제 쓰고 서명을 하고 이걸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확인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은 이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이후에 몽룡의 아버지가 눈치채고 화가 나가지고 스파르타 합숙학원을 이제 보내게 돼서 애들을 강제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월매가 이 합의서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합의서 썼지만 남자 집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 소용없습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몽룡인의 집은 이제 군수나 시장 정도 됐고 춘향인의 집은 단란주점이나 룸사롱이었잖아요. 지방 권력이 상대가 안 돼가지고 이 합의서 별로 영향력을 이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춘향전의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이때 왜 했느냐가 애들이 알아냅니다. 몽룡이는 한번 예쁜 여자기 때문에 놀아나 보자 이런 마음이었고요. 이때 요즘 애들이 이렇게 비속어로 바로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쓰레기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은 쓰레기라고 비유를 들려고 그럴 때 바로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춘향이는 무슨 마음이야 이러면 애들은 꽃뱀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집이 있으니까 이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했잖아. 얘는 좀 그렇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생각 물음입니다. 세 번째 제 생각 물음은
그런데 이게 왜 교과서에 실려 있지? 이 한국 조선시대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데 뭘 배울 게 있다고 이걸 이렇게 실어놓은 거지? 배울 게 뭐야? 이게 제가 물어보는 세 번째 물음입니다. 그럼 애들이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고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줄거리는 좀 이상하고 뭘 배워야 되지? 나름 답을 막 이렇게 이런저런 답을 찾아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소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왜 제목이 몽룡전이 아니라 춘향전인가입니다. 왜 제목이 춘향전인가? 이 제목이 춘향전이라는 학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선택한 이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 몽룡이가 이제 고전문학 비평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배 계급에 그냥 한량해서 민중의 연대자로 변신했다라고 이제 고전문학 비평에서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변화의 계기가 춘향이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서 장원급제를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임명장을 받고 이제 쫙 대통령 직속 감찰요원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옛날에 놀았던 여자가 감옥에 갇혀 있네. 왜 갇혀 있나 봤더니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럴 거잖아요. 나는 잊은 지 오랜데 이 여자가 왜 이래? 한번 장난이나 해볼까? 우리 집 망했고 나는 거지가 돼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춘향이가 옛날처럼 있는 집 남자를 후려쳐가지고 이제 신분을 상승하려는 가치관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오빠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랑 끝이고 난 이제 변사또랑 지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춘향이는 그렇게 변사또랑 사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도련님 그럼 저는 이제 죽겠군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변사또가 이제 그럼 처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몽룡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한때 놀았고 그냥 이래 좋아했지만 잊었고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하다가 사랑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이때 몽룡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 신분이 비천한 여자를 정부인을 맡고 새로운 이제 좀 윤리적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춘향전인 겁니다. 춘향이의 그 선택이 사랑을 선택한 이 선택이 몽룡이의 충격을 해서 몽룡이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몽룡이가 변화시켰던 거고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열망과 다 있었던 거죠. 신분 제도가 조선 후기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우스웠잖아요. 양반도 경제력이 없으면 이제 비천해졌고 이런 뭔가 신분 세습 제도가 흔들리는 상태 그리고 뭔가 계급의 이제 통합을 기대한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 춘향전의 이 줄거리와 이 내적에 담긴 욕망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거죠. 시대 열망을 담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흥행에 성공한 이 작품이 조선 후기 계급 사회를 더 해체했고 또 근대 사회로 이제 다가오는 자극제가 또 된 거죠. 이런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정리를 이제 교과서 수업을 정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는 못 냅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려고 좀 하고 이걸 했다고 해서 절대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아둥바둥을 하면서 30개쯤 만들잖아요. 4명이 모이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20개 정도는 건질만한 물음이 나옵니다. 그 20개 건질만한 물음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물량 투입을 시킵니다. 쥐어짜냅니다, 애들이. 제가 좀 덜 먹고. 애들은 보통 한 7개, 8개 만들어 놓고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20개는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쥐어짜다 보면 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20개 정도 생각 물음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 물음을 해결하다 보면 대화는 뭐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가 책 대화 활동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체질에 맞게 제가 만든 거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하시면서는 선생님의 몸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취향에 맞게. 네, 그래서 유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거둘 땐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2학년 1반, 3반, 4반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책대화 수업은 책대화 게시판을 만들면 거기에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올립니다. 파일명이나 편집 양식은 제가 설명서로 올려놓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이제 하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과제를 걷는 것이 선생님 편안하십니다. 출력물 하나 받고 올려놓고 출력물을 받기만 하면 출력물이 분실됩니다. 다른 반하고 읽다 보면. 그럼 굉장히 일이 커집니다. 아이들은 파일을 보관해두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꼭 올려놓는 거를 기본 설정으로 이제 하고 파일을 안 올려놓으면 그걸 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종이를 받으면 이게 안전성이 있습니다.